매력적인 저가의 전기차가 올해 하반기부터 쏟아집니다. EV3, EV4도 나올 거예요. 6, EV9, 현대차의 아이오닉, 제네시스가 전기차 나온다. GV70, GV90, GV60까지. GM은 베스트 셀링카인데 에코닉스라고 나오거든요. 내년에 더 많이 나와요. 올해 7종에서 9종이고요. 내년에 아마 15종 이상이 신차가 나옵니다. 수출 데이터, 리튬 가격, 전기차 판매량 이런 데이터들이 언제 다 좋아질까? 그거는 올해 정말 빠르면 AI 산업의 영향으로 섹터별 차별화가 굉장히 심한 상황에서 가장 속이 타는 건 아무래도 2차전지에 직전에 투자하신 분들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2차전지 주식들의 계속된 주가 부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일단 첫 번째는 수급의 쏠림 현상이 있어요. 반도체 쪽으로 쏠렸죠. 전력기기 쪽으로 쏠렸죠.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 쪽 주식으로 쏠렸죠. 회복이 안 되는데 그런 것 같아요. 2차전지라고 솔직히 다 빠지는 것도 아니고 그 와중에 제가 엄청나게 욕은 먹었지만 실리콘 음극재 쪽에 대주전자재료, 장비단의 PNT, 전해액의 엔캡, 그리고 뭐 율초나 이런 회사들은 완전 차별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배터리 관련된 주식들이 부진한 이유는 딱 핵심만 말하면 사람들 기대값이 많이 올라왔는데 기대값만큼 실적이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가 안 찍히니까 그러니까 기대값 이익 둘 다 떨어지니까 주가가 계속 빠지는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는 전기차 판매 데이터거든요. 전기차 잘 팔려야지 배터리도 많이 나가고 배터리 밸류체인도 좋아지는 거잖아요. 자, 5월 달에 데이터를 봤어요. 가장 최신 데이터 6월 달은 아직 안 나왔고 유럽에서 보조금 중단하고 나서 전체 데이터가 전월 대비 11%가 빠졌어요. 그런데 가장 큰 게 유럽 내에서 가장 탑티어급이 독일하고 영국이거든요. 독일이 마이너스 30% 빠졌어요. 순수 전기차 기준 29,000대를 판매했고요. 영국은 똑같이 독일처럼 보조금 중단했지만 전년 대비 6% 늘어난 26,000대. 프랑스도 전년 대비 4% 늘어난 26,000대. 그러니까 독일이 줄었지만 그래도 영국하고 프랑스는 선방을 한다는 거고요. 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미국 전년 대비 13%예요. 근데 이 수치가 너무 불안한 거죠. 왜냐? 불과 1년 전만 해도 YOY 70%, 65%, 80% 이렇게 성장하다 13%. 물론 이 추이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미국 11만 대 전기차 팔았지만 전년 대비 13%니까 성장률이 급격하게 둔화됐어요. 그 다음 수출 데이터, 5월 달에 배터리 수출 데이터가 여전히 이게 회복이 안 되고 있어요. 전년 대비 28.7% 감소했습니다. 양극재는 53% 감소했는데요. 이건 숫자에 오류가 있어요. 양극재가 청주 데이터, 포항 데이터, 대구 데이터, 울산 데이터 합친 데이터인데 여기에 대구의 LNF가 85% 감소했어요. 양극재 전체가 다 줄은 게 아니고요. LNF가 85% 출하량이 줄어들면서 양극재 전체 수출을 깎아먹었어요. 동박이 51% 줄었고요. 분리막은 2% 늘었고요. 전해액 60%. 전반적으로 다 안 좋은 거죠. 수출 데이터도 나빠요. 아니 5월 달에 리튬 가격이 엄청나게 회복이 됐었거든요. 근데 6월 달에 다시 급락하면서 8.5%까지 전월 대비 빠졌어요. 리튬 빠졌죠. 그 다음에 니켈 9% 빠졌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확정은 아닌데 파나소닉이 북미에서 테슬라 독점으로 거의 파나소닉이 테슬라 물량을 싹쓸이 했는데 테슬라 물량을 뺏긴 건지 줄인 건지 모르겠지만 테슬라 물량을 좀 줄이면서 파나소닉이 이 보스턴 컨설팅 그룹이랑 같이 북미에서 전기차 전환율이 원래 예상하는 건 2030년 기준으로 50% 예상을 했는데 파나소닉이 2030년까지 북미 전기차 전환율 뭐 여러 가지 대선 이슈나 생각보다 완성차 업체들이 그렇게 전동화를 빠르게 진행 안 할 거다 해서 북미 전기차 전환율을 기존의 50%에서 30%로 완전히 확 떨어뜨려 버렸어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정적인 이슈로 나온 측면이 있고요. 실제 이 배터리 공급 업체들의 캐펙스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포드가 대표적이에요. 포드가 잘 팔리는 차거든요. 굉장히 잘 팔리는 픽업 트럭인데 F150 라이트닝 풀 생산을 원래 25년도에서 26년도로 9개월 이상 연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포드가 그랬죠. GM이 원래 연간 생산 목표치를 최소 25만에서 최대 30만을 목표치를 잡았다가 생산 목표치를 아주 최근에 지난주에 20만에서 25만으로 줄여버렸어요. 그러니까 가장 최전선의 전기차 완성차 업체들이 생산 캐파를 자꾸 줄이거나 연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터리 업체들한테는 상당히 불안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런 측면이 있는데, 그러면 전기차가 계속 부진할 거냐? 근본적인 원인이 뭘까 봤더니 북미, 유럽에서 똑같은 데이터가 나왔는데, 이게 재미난 데이터인데, 그럼 여기서 투자 아이디어를 얻으실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미국은 전체 전기차 시장의 13%를 차지하는 캘리포니아가 충전이 포함된 인프라에 너무나 심각한 쏠림 현상이 있는 거예요. 전기차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건 13%인데 전체 충전소의 25%, 충전기의 28%가 캘리포니아에 다 쏠림 현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은 캘리포니아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캘리포니아 뒤를 이을 강력한 차세대 주가 텍사스가 있고요. 플로리다가 있고 오하이오가 있고 뉴욕, 펜실베니아, 일리노이,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정말 미시간까지 엄청나게 많은 미국의 큰 주들이 이 충전 인프라가 상당히 더딘 거예요. 그래서 바이든이 뭐라 했냐, 2030년까지 공공충전기 50만 개 확대를 위해서 50억 달러 투자하겠다고 했어요. 사실은 충전기 50만 개 설치하려면 50억 달러는 택도 없고요. 150억 달러가 필요해요. 근데 아무튼 이 50억 달러도 빨리 투자가 돼야 되는데 이행 속도가 너무 더딘 거죠. 그래서 5월 말에 바이든 예산통에 승인받은 주가 미국 전체 주의 절반도 안 되는 28개 주인데, 근데 바이든 승인받고 나서 신규로 완공돼서 운영되는 충전소가 8개밖에 없는 거예요. 8개. 그러니까 전기차 신차 한번 타보고 싶은 사람도 인프라가 안 되니까 못 타는 거예요. 소비자 조사를 했어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소비자들은 충전 인프라가 멀수록 전기차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나타냈습니다. 거주지와 충전 인프라까지 2km 내외인 사람들은 48%가 다음 차 전기차로 교체를 고려하겠다고 했고요. 자, 1.6km보다 조금 멀어졌어요. 1.6에서 3.2km까지도 성인의 24%가 다음 전기차를 38%까지 고려하겠다고 했어요. 자, 그거보다 더 초과된 3.2km가 초과된 36% 비중은 다음 차량으로 전기차 고려를 27%까지 엄청나게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미국은 최대 수요 기준 요금 비용 체계란 게 있어요. 그럼 이 전기차 충전 사업자는 급속 충전 한 달에 한 번만 써도 이 최대 요금 산정이 돼버리는 거예요. ROI가 안 나오는 거죠. 안정적 수익성 확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소비자의 86%는 급속 충전 30분 이내 완충되는 걸 원하는데, 이 급속 충전기 보급이 안 되니까, 심지어 급속 충전기 보급된 것도 캘리포니아에 전부 쏠려져 있으니까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드라마틱하게 안 늘어나는 거죠. 아까 제2의 캘리포니아가 계속 나와야 돼요. 그래서 캘리포니아 다음 후보군이 텍사스, 플로리다, 뉴욕, 오하이오, 펜실베니아, 일리노이 이런 데인데, 텍사스가 2등급인데 캘리포니아가 28%면 텍사스는 6%밖에 안 돼요. 4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충전 인프라가 드라마틱하게 개선이 되면 당연히 전기차 다시 폭증할 거예요. 유럽 보시면, 유럽도 자 2030년까지 350만 개에서 400만 개가 필요하면 주당 8,000개씩 설치돼야 돼요. 근데 지금 어느 정도 쓰냐, 한 주당 3,000개 미만이에요.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 충전소 허가하고 인허가 내고 딱 세팅해서 완공되는 데까지 1년 넘게 소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랑스, 오스트리아, 독일, 영국 이런 데가 설치된 급속 충전기가 중국 급속 충전기 비율의 7%도 안 된대. 그러니까 그나마 영국하고 독일이 조금 공격적으로 전기차를 했다면, 영국, 독일급은 아니지만 후속 좀 사이즈가 큰 유럽 내에서 4위에서 10위권이 있는 대표적인 나라가 스페인, 이태리, 폴란드, 다 4위에서 7위권 안에 있는 큰 유럽 나라인데, 이런 나라들은 인프라도 빨리 안 돼. 심지어 보조금까지 삭감해버려.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가자. 그래서 다른 이런 유럽의 후속국들이 하이브리드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수요가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안 늘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제도적으로 미국이나 유럽이 개선을 하면 전기차 수요는 다시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매력적인 저가의 전기차가 올해 하반기부터 쏟아집니다. 지금 기아의 EV3가 LFP 배터리 장착할 것으로 예상인데, 하이니케 3원계 양극재 배터리 장착해서 보조금까지 받으면 3천만 원 중후반까지 나요. 엄청나게 싼 차죠. 그런데 심지어 거기 들어가는 자율주행과 결합될 최첨단 ADAS, 주행자 보조 시스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클로 가는 이 자율주행, 이 최첨단 보조 시스템이 업그레이드가 되는데 과거 전 모델하고 비용 차이가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율주행 핵심 기능이 계속 차에서 업그레이드 되는데 비용은 더 비싸지지 않는 거죠. 심지어 보조금 적용받아요. 근데 디자인이 유럽에서 올해 차에 4번 이상 선정됐어요. 그리고 글로벌 전 세계 올해 차에 선정된 EV 시리즈, EV 앞으로 3,
왜 EV4도 나올 거예요. 6, EV9. 그 다음에 현대차의 아이오닉, 이제 제네시스가 전기차 나온다. GV70, GV90, GV60까지. GM은 에코닉스라고 베스트 셀링카인데 요것도 4천만 원 중후반까지 가격이 떨어져서 나오거든요. 보조금 받으면 아마 4천만 원 초반까지. 가격적인 부분은 휘발유차랑 굉장히 비슷해지는 거죠. 그래서 아주 매력적인 싼 전기차가 쏟아지고요. 내년엔 더 많이 나와요. 올해 7종에서 9종이고요. 내년에 아마 15종 이상이 신차가 나옵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뉴스만 있는 건 아니에요. 자, BMW가 노스볼트에 3조 넘게 투자해가지고 배터리 줬는데 노스볼트가 계속 지연되고 못하겠다고 해가지고 이거 아마 삼성 SDI로 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SK온이 그 포드 물량 때문에 힘들어 하잖아요. 그게 당장 아마 내년부터 현대기아차 물량으로 바뀔 거거든요. 현대기아차가 아까 수출 데이터 말씀드릴 때 가장 잘 나간다고 말씀드렸는데 SK온 현대기아차 물량으로 바뀌면 그 부분도 상당 부분 SK온도 좀 벌크업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충전 인프라 관련된 문제가 배터리를 만드는 측이나 배터리를 사는 소비자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다. 그래서 배터리 충전 인프라가 드라마틱하게 개선되지 않으면 배터리 자체의 성능의 충전 성능이 좋아져야 되고 그 충전 성능의 핵심 재료인 실리콘 음극재가 다른 2차 전지 다 빠져도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 충전 관련된 이슈는 계속 중요할 수밖에 없고요. 배터리 관련된 모든 주식들이 다 빠지는 게 아니라서 이런 수출 데이터, 리튬 가격, 전기차 판매량을 매달 꼼꼼히 체크하시고 그 데이터도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만 듣고는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까 보다 더 조금 디테일하게 분석을 하셔야 된다. 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럼 이런 데이터들이 언제 다 좋아질까? 그거는 올해 정말 빠르면 3분기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 가장 핵심 신호탄은 기아 EV3가 3원계 배터리 장착하고도 3천만 원 중후반대 차가 나왔잖아요. 이게 얼마나 잘 팔리는지 보면 아마 다시 배터리 업계에 좀 좋은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보고 다음 타자 3분기에 에퀴녹스가 있습니다. 에퀴녹스가 저가잖아요. 4천만 원 초중반이니까 에퀴녹스랑 EV3 판매되는 거 보면 다시 조금 붐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요. 유럽도 지금 중국 전기차에 지금 상계 관세를 때리잖아요. 그럼 관세 때문에 중국이 가격적인 메리트가 상당히 많이 희석이 됩니다. 북미에서는 관세를 25%에서 100%, 배터리 밸류체인은 7.5에서 25%로 대략 3배에서 4배까지 관세를 늘렸잖아요. 그게 본격적으로 이제 적용되겠죠. 그 부분 관련돼서 상당히 우리나라가 반사 수혜를 보지 않을까.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